사실 외통위가 이번에 또 많은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최근에 보면은 이른바 뉴라이트 또 김문수 이 지금 장관에 임명이 됐죠. 일본 국적 발언 논란, 뭐 독도 문제 여러 가지로 지금 외교 문제가 지금 도마에 좀 올라와 있는데 외통위 간사 중책을 맡으셨잖아요. 최근에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에 참여까지 하셨는데 현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예를 들면 개인이 집안을 들어먹을 때 아버지나 선조들이 해놓은 이제 재산을 네. 사업을 잘 못해가지고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아하. 또 어떤 사업은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기 집안의 내력이나 호적까지 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예. 자기 정체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 존재 기반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일을 한다면 그 집안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집안이 어려워지거나 경제적으로 난관에 봉착하거나 네. 하는 거는 좀 같이 극복도 하고 혹은 뭐 바로 또 나중에 돈은 또 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집안의 호적이나 근본적인 정체성도 부정하고 자기의 역사 자체를 깡그리 이제 부정하는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집안에서도 네. 그건 호적을 파거나 하하. 파내버리거나 쫓아내버리거나 예.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 정도이란 그렇죠. 심각한 말이에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대한민국이 네. 우리 헌법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리고 4.19 혁명으로 이어진 이런 네. 이제 이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돼 있고 특히 3.1 운동으로 이루어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맞아요.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3.1 운동은 일제 강점에 대해서 병탄에 대해서 저항했던 운동이고 그 일제 강점을 반대하고 네. 조선의 이 독립국가임을 선포했던 임시정부의 법통 그 법적 정통성을 이어받는 게 대한민국의 정부라면 네. 대한민국의 정부는 당연히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부하는 그런 정부인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본인 생각에 그 정통성에 반대하는 자기 개인적 생각이나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대한민국 정부에 근무하려고 할 게 아니라 네. 개인적으로 그런 운동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학자로서. 그렇죠. 학자로서 뭐 개인으로서 자유가 혹은 뭐 있으니까요. 방송인으로서 네. 그건 알아서 개인적 자유를 누리시면 되는 것이고 왜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의 국록을 먹으면서 세금을 쓰면서 대한민국 정부 헌법에 나와 있는 것과 반대되는 언행을 그리고 일을 일삼는 그게 이제 권력 남용이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정부의 이제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일을 하는 공직자는 네. 그거는 탄핵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범죄 행위를 저지르려고 하는지 왜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활동을 정부 내에서 와서 하려고 하는지를 네.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예. 최근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특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독립기념관장의 경우도 너무 어이없지만 네. 이런 인사들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이 정부가 반헌법적인 정부이고 반헌법적인 이제 정신에 기초한 네. 그런 정부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게 네. 매우 중요한 이 정부의 존립 근거에 대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친일파 척결해야 되고 뉴라이트를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거 우리 예. 국민들 대다수가 저는 뭐 찬성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형적인 예. 일종의 검사들의 언행 아닙니까? 실제로는 다 뒤로 수사하고 짜집기 하고 네. 이제 불법적인 수사를 해놓고 또 심지어는 언론에 이 피의사실 공표 같은 거를 버젓이 하면서도 실제 브리핑할 때 물어보면 아이고 저희들은 적법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어떤 수사도 하지 않습니다는 식의 네. 모르쇠로 일관하는 아주 오래된 습관적인 언행 아니냐
그렇게 보이기도 아, 합니다. 그래 검사 스타일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사실 뭐 김태호 안보실 1차장도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 일본의 마음을 근데 다스려야 오히려 된다. 김태호 차장은 굉장히 솔직한 거죠. 솔직하다. 일본의 마음이 예. 중요하다. 그 말은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우리는 오케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거의 친일파 언행 아닙니까? 그런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최고의사결정 책임자로 있는 것 자체가 이거는 비극을 넘어서서 이거는 신식민지 시대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자인하는 말을 한 김태효 차장은 오히려 솔직한 사람이고 윤 대통령은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훈련된 싹싹 피해 나가는. 그렇죠. 네. 뉴라이트가 뭔지 모릅니다. 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가 그만큼 큰 후폭풍이 올 수 있는 밖에 없는 문제다는 걸 윤 대통령 스스로가 잘 안다는 뜻이죠. 아하. 또 그러니까 그렇게. 어찌 보면 김태효 차장은 확신범이고 네. 이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소위 모른다 이렇게 나오시는 네. 분들은 상당히 지능적인 거다. 그래요. 모르는 게 아니고 이제 모른 척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사실 이번 이제 외통위 위원들 중에도 사도광산 방문해서 그렇습니다. 현장 직접 보고 온 의원들도 저희도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국회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좀 국민들이 볼 때 너무 답답하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가 저자세로 나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는 예. 국정 성과를 내라고 아마 대통령실로부터 상당히 독촉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졸속 합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예. 없는 궁지로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얘기했던 대로 네. 강제 동원의 강제라는 부분이 이미 이제 뭐 예전에 군함도 군함도 할 때 합의를 봤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거론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 그거는 이미 우리 주머니 포켓에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포켓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다 합의 본 거. 그럼 저 사도광산 이제 그 아이카와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는 전시물에 네. 그 어디에 강제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말할 필요 없이 일본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의해준 네. 외교 참사일 불과하다. 외교 참사다. 예,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지금 이제 사도광산 문제를 지금에 와서 문제 삼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일본이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선 침략에 대해서도 네. 부정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심지어는 독도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게 우기고 어떤 있죠. 결과까지 오느냐면 네. 한미일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제 협상을 하고 왔다고 주장했던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안보실장으로까지 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독도 근처에 일본 군대가 오는 거 아니냐. 자위대가. 그리고 심지어는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한답시고 군사 훈련 과정에서 네. 우리 이제 이 한반도 땅으로 일본 군대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과의 식민지 역사를 겪었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허용할 수 없는 이제 그는 국가의 자존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전 단계로 정지 작업으로 이렇게 하나씩 빗장을 풀면서 역사를 부정하는 이제 이 행위들을 예.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받아주고 있고 눈 감아주고 있는 거 아니냐. 아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방적인 친일 굴종 외교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 예전에 1900년대 초죠. 네. 일본이 대륙 진출을 위해서 자신의 군사적 야욕을 달성하려고 했던 그런 일본의 소위 일본 국가의 정상 국가화를 네.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그야말로 일본 말로 대한민국이 일본의 꼬붕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시중의 이야기가 네. 떠도는 거를 저는 뭐 맞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일본과 우리가 뭐
한미일 동맹을 했다가 뭐 국민의힘 사과도 했지만은 지금 상황을 보면 군사협력 강화하면서 결국 동맹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뭐 교과서 과정에서도 뭐 사실은 뉴라이트 그러니까 건국절 그리고 이승만 정권을 어떻게 보면 독재란 말 빼버리는 그런 그렇습니다. 교과서가 등장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또 일본과의 관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죽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던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는 거 아니냐 싶다. 네네. 그렇죠. 거의 그걸 확신하는 단계까지 왔다. 음. 이런 말씀도 하시고 대통령께서 뉴라이트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네. 공부를 안 하시는 거냐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거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종찬 회장님의 아들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네. 친구여서 초등학교 동창. 어릴 때부터 예. 아버지 그랬다는 거 이철호 아닙니까? 교수. 예.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조차 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정면으로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네. 정말 이거는 우리 이제 역사 전쟁을 넘어서서 음.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렇게 능욕당해서는 안 된다는 상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의원님이 사실은 외통이 간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키를 잡고 가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 이번 민주당의 국정감사에서 대응, 가장 중요한 이슈로 한일 동맹에 이르려고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몰역사적이고 반역사적인 네. 이런 정책을 집중 점검하고 이제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책임자들에서 네. 철저하게 따져서 법적 책임을 포함해서 모든 책임을 이렇게 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이번 우리 민주당 의원들 전체 워크숍 할 때 네. 외통위 의원들 간담회에서 나온 이제 첫 번째 결정 사항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미국 대선 이후로 네.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해리스 후보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해리스 후보의 수락연설에서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하고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말을 또 명시적으로 하게 되면서 예.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초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아하. 그러면서 한미일 간의 이제 관계와 대중 관계의 새로운 네. 긴장 이런 게 이제 조성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해서 여러 가지 통상 이슈뿐만 아니라 네. 한반도의 안보 현안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좀 다뤄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둘 다 지금 보니까 비핵화 강령을 삭제했다고 이것도 좀 합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데요. 사실은 예. 좀 짚어봐야 될 네,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미국 대선과 한반도 평화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그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이슈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다루기로 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